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번 주 투자 전략, 일단 오늘 월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 앞으로 남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투자 전략 어떻게 취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7월 10일 월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4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저번 주 목요일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안내 드렸었던 대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취할 거다, 현금 확보 전략을 취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월요일 증시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마감이 되었었던 부분만 체크를 해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현금 확보 전략을 취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번 주 금요일까지 증시가 사실 힘이 없게 마감이 되었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적인 부분도 굉장히 전년 대비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 주게 되면서 시장이 힘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여기에 더해서 아시아 증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인 증시 자체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매수세가 많이 달라붙어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하지 못하고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현금 확보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굉장히 겁부터 먹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 앞으로 뭐 폭락장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더 확대되면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뭐 러시아에서 핵카드를 꺼내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악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거리들만 놓고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 사이다 경제연구소의 홍준표 전문가가 지금 현금 확보를 하라고 하네? 자, 그러면 증시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조정장이 깊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폭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 기회를 반드시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최근에 한 5개월, 6개월 동안 증시가 조금씩 반등 흐름을 가져가 주었고,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반등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장기적인 추세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증시는 폭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조정 라인 꺼내서 움직이는 것일 뿐이지.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일반적인 종목군들 자체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해두게 된다면은 어떠한 기회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기회가 생깁니까? 다시 한번, 제가 6월 달에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4차 산업,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해가지고 수익 많이 짱짱하게 안내 드렸습니까? 안 알려드렸습니까? 알려드렸잖아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50%, 60%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 많았잖아요. 최근에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최근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일반적인 종목군들 다 50% 이상 올랐다고요. 그런 것들 또 잡으시려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뭐 하셔야 돼요? 현금 확보해 두시라고요. 그래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증시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달라붙어주는 구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게 내일일지, 이번 주 안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현금 확보한 다음에 매수세가 강하게 달라붙어주는 모습이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머니 물량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을 그때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부를 쟁취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현금 확보 뒤에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겁먹지 마시라고요. 이번 기회에 무조건 잡으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이어서 이번 주 오늘 월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어도 저는 투자 전략은 현금 확보한 다음에 증시가 저점 잡힐 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손절 물량이 많이 나타나 주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매수 타점을 딱 잡고 수익을 그때부터 또다시 30%, 50% 그 이상 가져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결론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근거가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코스피, 일단 오늘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 보면은 일단 양 지수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자, 요거를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은 오늘 상승 종목이 한 1100여 개, 상승 종목이 1100여 개였고 하락한 종목이 한 1300여 개 정도가량 되면서 거의 비슷했지만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일반적으로 지수적인 부분이 많이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잘 버텨줬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메타에서 만들어주는 스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올랐고 뭐 여러가지 종목군들, 개별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24% 그냥 약박권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 정도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크게 내려가진 않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계속 현금 확보 전략을 말씀을 드리냐, 전반적인 시장에서 추세 자체가 조금씩 아랫방향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추세 자체가 아랫방향으로 가져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아마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조금씩 아랫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수급 패턴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외인과 기관은 오늘 현물, 선물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개인 투자분들께서 거의 오늘 코스피 3천억,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천억.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를 가져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전반적인 수급 패턴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금 확보 전략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우세해요. 자, 여기에 더해서 환율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1306원이거든요. 1306원이기 때문에 제가 환율적인 부분 계속해서 강조 드렸단 말이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가져가 주어야지만이 이제 뭔가 조금 상승장 쪽으로 가져갈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투자 자금을 일반적인 종목군들의 맘 놓고 패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환율적인 부분이 제가 안심할 정도의 그 포지션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윗방향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언제든지 위로 강력하게 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 일단 1306원대로 아직 계속해서 윗방에서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 자, 국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국채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을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주게 된다면 또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뉘앙스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선물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 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자체가 힘을 받지 못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추세 자체가 하방 쪽으로 조금씩 가져가 주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추세가 조금씩 아랫방향으로 가져가 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증시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안 크다?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요. 자, 일반적인 증시가 내려가 주게 된다면 전반적인 종목들도 같이 조정받을 케이스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은 1100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군들 같은 종목 중에서는 일단은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손절 물량이 좀 많이 나타나 주게 되고 그 아랫단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머니 물량이 달라붙어 주는 종목군들은요. 내일도 올라가는 종목군도 있을 거고요. 내일 모레 올라가는 종목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현금 확보 전략을 취했냐? 저는 단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것들 타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 그죠? 어떤 일반적인 개별적으로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현금 확보 전략 취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확보 전략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만 말씀만 드려도 그런 건데, 잠시만요.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조금 더 크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자,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매수 물량을 많이 가져가지고 있습니까? 개인. 그죠? 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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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죠? 개인 투자분들께서 다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지고 있고, 외인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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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그죠? 기관 같은 경우도 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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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한 달 동안에만 외인 기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이게 단위가 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달 동안에만 3조 8천억을 팔아치웠다고요. 3조 8천억을 코스피만.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증시가 조정 패턴으로 가져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누구만 사고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만 계속해서 물량을 가져가지고 있다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외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이 부분을 개인 투자분들께서 잡아가셨다고요. 그러면 증시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요.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냥 부정적인 부분으로만 가져가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어느 라인권에서는 또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폭락장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크게 동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인들이 선물시장에서 4거래를 연속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일단 오늘은 5천억 정도가량 매수세를 가져가주게 되면서 지수 자체를 그냥 보합권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럼 차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사실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증시가 조정을 받는 부분인 건데, 자, 사실 저번주 제가 요거 목요일날 요거 라인권 깨면 안 된다고 했는데 깼죠. 깨고 금요일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오늘 다시 한번 매수 저가 매수에 달라붙어주지 않은 채로 마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저번주 금요일과 그 다음에 오늘 저점이죠. 오늘 저점인 이 2510포인트 라인권을 또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아마 증시는 지속해서 조정 흐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현금 확보를 하고 계셔야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게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말이에요. 전반적인 흘러가는 패턴으로만 놓고 본다면 추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물밑듯이 달라붙어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지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증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다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건데, 물론 내일 여기 라인권을 지켜주고 끌어올려주게 된다면 모릅니다.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옵션 시장이라든지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금 어디 쪽으로 가냐, 사실 조금씩 하방 쪽으로 가져가 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내일 반전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와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내일 반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물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물 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내릴 때마다 조정 나오는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물 타시면은 마음고생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아시겠죠? 이거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주목 핸들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라인권이 선물 차트성으로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라인권이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인 지지 라인권입니다. 근데 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권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 주게 된다면은, 지금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331선이거든요.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힘을 받을 수 있는 매수가 많이 안 달라붙어 준 채로 오늘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여기 라인권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 이번 주에 여기 라인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뚫지 못하고 내려가 주게 된다면은 증시가 조정 흐름이 조금 더 깊을 수가 있습니다. 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어느 라인권에서 지탱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려와 주게 된 이후에 2500포인트가 안 된다면은 그 아랫단이 2400포인트 때까지 내려와 주게 된 다음에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뭐 미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를 살펴봐야죠. 거기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잘 오르고 있는데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대로 올리다가 말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단기적인 추세는 뭐 지켜주고는 있지만 이거 만약에 내일 미국 증시가 뚫고 내려가 주게 된다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물론 아래 뭐 60선이라든지 120선이라든지 있어요. 그죠? 있는데 어차피 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쌍봉 찍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여전히 단기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지탱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려가 준다 하더라도 뭐 13,000포인트가 됐던 그 아래 달인 12,000포인트가 됐던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린다고요. 다시 끌어올릴 자리가 많아요. 저가 매세가 달라붙어 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많다라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죠. 이게 지금 니케이 지수인데 니케이 지수랑 미국의 나스닥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인다.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얘도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내려갔다 하더라도 여기가 뭐 31,000포인트가 됐든 아니면 30,000포인트가 됐든 어딘지는 몰라요. 지금 여기 32,000포인트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권으로 강력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지 간에 다시 끌어올려 준다는 게 핵심 키포인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저번주 목요일날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대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외인들이 매도 물량을 취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왜 내립니까? 기관이 파니까. 기관이 계속해서 연달아 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아요. 근데 그 부분을 외인들은 뱉어내지 않고 있다라고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 4개월 정도가량 삼성전자를 8조 정도가량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공매도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직 여기 라인 거 뭐 여기 얼마입니까? 67,000원대라든지 63,000원대라든지 여전히 내려가면 끌어올려줄 만한 지지 라인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중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고 윗방향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저 어느 정도의 조정일 뿐인데 그 조정 흐름이 조금 더 깊을 수 있을 뿐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대폭락장애니 뭐 제2의 IMF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에 인버스 상품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조금씩 위로 올라갔잖아요. 인버스 상품, 이게 지금 인버스 상품이거든요. 올라갈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반등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에서 때려 맞는다고요. 그죠? 지금 한 4,600원인데 얘 한 4,700원 아무리 잘해봐야 요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저점을 잡고 끌어올리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이번 달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얘는 아직 올라가면은 또 위로 올라가면은 저항 라인에서 때려 맞고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증시는 제가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깊다 하더라도 아래권 라인권에서 저가 매세가 강하게 달라붙어 줄 수 있는 포지션 라인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윗단에서 매물대에서 때려 맞고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이번 증시 조정장 노려야 됩니까? 노리지 말아야 됩니까? 노리셔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끌어올리려고 할 때 어느 섹터에 돈이 달라붙어 주는지 여부를 포착하셔야 된다라고요. 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4차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6월 달에는 제가 2차 전지, 반도체, 4차 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다가올 반등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다? 돈이 달라붙어주는 섹터를 그때 찾으세요. 그리고 그때 많이 올라갈 종목을 찾으시는 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저희랑 함께 하시자고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좀 매수하신 종목들이 계속해서 손해이시거나 물리셔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내가 종목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감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수업 비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는 50% 정도는 절반 정도가량은 손절하시고 현금 확보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내일도 사실 조정받을 가능성 좀 더 반등 줄 수도 있지만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종목군들 자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건데 다가올 우리가 다시 한번 V자 패턴의 반등장을 위해서 그 반등장 속에서 일반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움츠렸었다가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종목군들 반드시 나오거든요. 최소한 30%, 50%, 60%그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종목에 물려만 계시게 된다면은 이거 지금 또 쳐다보실 수밖에 없다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영상 계속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해드리는 부분이겠지만 현금 확보하십시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으실수록 좋아요. 자, 제가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니까, 자, 저번주 목요일날 긴급 요때 여러분들 뭡니까? 긴급 증시 분석해가지고 내려가는 한국 증시, 우리는 오늘 현금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주 목요일날. 그죠?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6월달이라든지 계속해서 투자 전략 종목군들을 통해가지고 수익 많이 봤죠. 2차전지 30-40% 받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에서 거의 60% 정도까지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 같은 경우 유니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50% 이상 보셨고, 응? 그죠? 또 뭐 있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뭐 구형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 종목 많이 수익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 또 보셔야 된다고요. 또 나온다고요. 그죠? 그런데 수익을 꾸준하게 6월달에 이렇게 개별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대형주는 아니다, 개별 종목군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현금 확보하시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만한 종목 대응하실 거예요. 대응하시려면 일단은 증시 자체가 지금처럼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횡보장세라든지 조금씩 반등 추세로 가져가려는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그거 머지않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아랫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조금씩은 단기간적으로는 조금씩 하방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기회를 포착하고 있자라고요. 기회를. 아시겠죠? 앞으로 또 한번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 전략이 필수다. 오케이? 요겁니다. 오늘 이거 말고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외인들의 매도 물량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60선에서 딱 지탱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내일이라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일단은 내려와 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끌어올려 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일 매세가 강하게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은 우리는 현금 확보한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일반적인 종목군들 대형주를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대형주 장세가 아니에요. 대형주 장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매세가 많이 달라붙어 주는 모습이 보이고 증시 자체도 나름 잘 버틴다? 그러면은 개별 종목군들, 스마트머니가 많이 달라붙어 주는 종목군들, 그거 가져가셔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힘이 조금 더 없어요. 그죠? 일단 단기적인 지지 라인권 뚫고 내려왔고,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타나주게 되면서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만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물론 내일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경기 침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가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큰 거 맞지만, 정반대로 만약에 증시가 올라간다 하면은 저는 종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종전으로 가져가 주게 된다면은 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진 않죠. 그래서 근데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SY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올라가다 뺐네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잘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또 잘 올라갔거든요. 그죠? 뭐 DYD, 스페코, 그 다음에 뭐 도화 엔지니어링, 다스코 이런 종목군들만 놓고 본다 했을 때 종전에 대한 부분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타나게 주게 된다면은 지수도 레벨업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를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경기 실체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폭락장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모르는 또 호재성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요. 종전 뉴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호재성 뉴스가 나타나 주게 되면서 증시가 레벨업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폭락장이라든지 뭐 IMF 때라든지 뭐 서브프라임 때라든지 최근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폭락장이라든지 뭐 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금 확보 전략을 취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힘이 없습니다. 아직 힘이 없어요. 저가면서가 달라붙어 주는 모습이 보여야지만이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종목을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는 지켜주고 있어요. 이거 깨지 않으면 뭐 추가적으로 반등 줄 수도 있는데 관건은 일단은 요 라인건들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이거 뉴스상으로도 사실 에코프로가 요 90 얼마까지만 올라왔을 때도 90 얼마짜리는 사실 뉴스 내용이 조금 애매하다. 사실 100만 원까지는 찍어줘야지 그래도 뉴스가 에코프로 100만 원 찍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목 기사거리를 딱 낼 수 있잖아요. 일단 오늘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상투를 끌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단계적인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는 괜찮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그렇게 시세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2000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똑같이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것처럼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수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대형주들만 놓고 본다면은 아직 상승장은 아닙니다. 조정이에요. 조정이고 일반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노리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내 요 말씀만 드렸었던 것 같아요. 조정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현금 확보하시자. 이 현금을 내일 쓸지도 모르겠고, 내일 쓸 수도 있고 이번 주 안에 쓸 수도 있고 다음 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기회는 반드시 잡아셔야 된다. 현금 갖고 있는 분들만 앞으로 조정장 다음에 나올 반등장을 통해 가지고 또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30% 50% 그 이상 수익 가져갈 수 있다. 1000만 원이 500만 원 되시고요. 1억이 5천만 원 되시고 10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5억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또 오실 거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져가시자고요. 그래서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알고 현금 확보를 언제 하셔야 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증시가 내려간 다음에 다시 한번 지수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현금을 어느 섹터에 어느 종목에 넣으셔야 되는지 자체를 아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홍유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금 확보하시면서 다가올 기회 무조건 잡으시죠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종목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시겠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요, 저희 사이다 경제연구소 여기 유튜브 영상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보시면은 저희가 댓글란에 최상단에 이제 요 번호 남겨드렸거든요. 요거 010-5917-2348번으로 문자로 그냥 1만 남겨주시거나 문의라고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다
종목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요거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